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시행령이 뭐죠, 세무사님? 네, 보통 그 세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에 맞춰서 매년 12월 달에 국회에 상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.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확정하면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들이 많죠. 그 대통령령이 지난주 1월 7일에 발표가 돼서 8일 안이 확정이 되었고, 이제 입법 예고를 거쳐서 다음 달 2월, 12월에서 14일 경우에 공포가 되면 확정이 됩니다. 그 내용이 지난주 발표됐는데 특히나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입니다. 네, 원래는 현행법을 먼저 살펴볼게요. 현행법의 1세대 1주택은 뭐 너무 당연하게 비과세를 해주었었어요.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, 그 대상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, 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가능했고, 또 다만 그 재작년 개정된 것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. 중요한 게 또 보유기간 계산하는 것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날짜부터 기산해서 그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. 네,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게 일단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요건은 그대로이고 보유기간의 계산 요건이 추가되었어요. 추가된 내용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. 기존에는 이제 이 집을 산 날로부터 2년을 이제 기산했었는데, 이제는 정말 최종적으로 1주택이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하겠다. 이렇게 법이 들어왔습니다. 네, 이 개정 사유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데요. 이 시행 기간이 2년의 보유 기간을 최종적인 기간만 산정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않고 2년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신 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년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법들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. 네,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. 일단 기존 개정 전, 그러니까 21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니까 20년 말까지는 이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, 지금은 이제 보유 기간을 처음 이 집을 산 날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집이 A, B, C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A, B 팔고 C를 만약에 파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, 그 시점이 이 C주택을 최초에 산 날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. C 혼자 있었던 기간만 2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, 그러니까 뭐 앞에 어떤 주택이 있는지 상관없고 내가 지금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은 이 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 해준다. 네,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거라 이 부분은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. 당연한 거니까.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던 거니까요. 네. 근데 개정이 되면 2021년부터는 C주택 혼자 있는 기간만 2년을 한정한다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A, B 다 팔고 C주택 하나만 남은 날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지만 그래야 비과세가 가능하다.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이고요.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갖고 있어서 언제 이 주택을 처분해야겠다고 이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체 계획이 완료가 되려면 당장이 아니라 2년이 더 걸린다는 뜻이에요. 시간이 필요하죠. 네네. 보통 이제 양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많은 거를 남기고 뭐 차례대로 처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, 이제 앞으로는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네요. 네, 그러니까 다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. 2년의 시간이라는 거. 그래서 유예기간을 2년을 주어서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거죠. 네, 그러면 어떤 이제 대책이 있을까요?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? 우선은 2021년부터 이게 시작이니까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은 2020년까지 처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202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,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법대로 이 집을 처음 취득했던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
예, 네.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이라면 최대한 2020년까지 처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팔고 싶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,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아무래도 21년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요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등록이 앞으로 이제 어차피 필수, 의무사항으로 가는 네, 거니까. 의무가 네네. 되는 것도 있고,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큰 주택 이외의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. 2018년 뉴스를 보면 이제 증여된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가 많아요. 네, 주택에 대한 증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요. 2019년에도 그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증여를 많이 했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면, 우선 이 양도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한테 증여를 함으로써 취득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. 네,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에 대한 중과 이런 게 있어서 좀 세대가 분리가 가능하다면 뭐 집을 증여해서 좀 따로 갖고 있거나 뭐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주택수를 좀 나누는 전략을 많이 세우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가족주택 배분 전략을 세우셔서 혹시나 우리 세대, 우리 부부한테 있는 이 다주택을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한테 이전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포트폴리오상 제일 유리한지,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세대 1주택 비과세 띵납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주택을 처분하시고 나서 절세하겠다고 하시면 사실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 주택을 처분하시기 전에 어떤 순서대로 어떤 법에 맞게 처분하셔야 세후 양도 차익을 늘릴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들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